네, 매일 오후 8시 종목 핫딜 코너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1월을 맞이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월을 떠나보내야 합니다. 오늘이 바로 1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는데요. 한 달간을 복기를 해본다면 2023년 12월 달에 산타랠리의 상승폭을 모두 다 반납했습니다. 코스피는 5.99%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7%대 빠지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2월 한 달은 또 어떤 시장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의 낙폭이 어마무시했습니다. 시총 1위부터 10위까지 일제히 큰 낙폭을 보여주는 가운데 우리는 이러한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들을 좀 힌트를 찾아야 될까요? 궁금하시다면 이 한 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종목 쇼핑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하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어서오세요. 타임아웃 코너입니다. 타임아웃 코너는요, 한정된 15분 동안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의 핫한 쇼핑 도와드리고 있는 아나운서 김은지입니다. 참여 방법 먼저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제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란 톡방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곳에서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전화 상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더욱 간단하고 빠르게 전화로도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허기웅 멘토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참 다소 또 심심했던 장이라고 하면 할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장세들이 참 테마로 움직였던 작년과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월의 마지막인데 2월을 또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 종목 장세 속에서도 이슈가 있는 종목들만 움직이다 보니까 내 종목은 소외되고 올라가는 종목들만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지금 손절을 하고 올라가는 종목에 따라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장은 정말 좀 가슴이 아픈 시장이고 또 내 HTS나 MTS 보시면 정말 보기도 싫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조금은 관망하고 긴 호흡으로 지켜보시는 게 좋은데요. 오늘 밤에 FOMC 발표가 있죠. 그래서 이 금리에 대한 기조가 3월로 될 것이냐, 5월로 될 것이냐, 그 금리 인하에 대한 이 이슈들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를 들어서 5월로 미뤄진다 하더라도 시장의 압박은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하방에서 방어를 해주면서 그 회복세는 굉장히 빠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요, 일단 이런 이벤트가 있은 다음에 좀 관망을 하면서 바닥을 좀 잘 잡아줬을 때 추가 매수세로 들어가는 부분이 좋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좀 빠지고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특별한 명분이 있어서 빠지기보다는 명분을 갖다 붙여서 이러이러해서 빠졌다라는 개념으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살펴보자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조정이 오히려 매수에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에도 좀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중심으로 흐름이 굉장히 좀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미국과 중국 쪽에서 좀 문제가 생기면서 바이오도 상당히 낙폭이 좀 심했습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좀 마찬가지인데요. 굉장히 에코프로의 저점이 깨져주면서 지금 50만 원대까지 위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인데 2차 전지도 좀 흐름이 바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기점은 2월 말에서 3월 초쯤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를 완전히 놔버리기보다는 좀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잘
잘 올라갔었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이렇게 추세를 잘 가던 종목들이 추세를 이탈했던 종목들이 많은데 이탈하면서 좀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눌림목 잡히는 구간에서 오히려 매수의 찬스를 좀 노리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런 많은 종목들 그리고 변동성이 강한 시장 상황 속에서 내 종목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고민이 깊어지는 장입니다. 자, 그런 분들은 오늘 문의 주시게 되면 제가 그 고민 하나하나 다 해결해 드려 보겠습니다. 네, 작년과는 또 사뭇 다른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테마 속에서 이제 종목을 고르면 내 종목도 잘 갈 거다 이런 확신이 생겼지만 지금은 또 좋은 테마라고 해서 다 잘 가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참 이제는 나의 신념과 나의 인사이트가 참 중요한 시장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인사이트 이 15분 동안 최대한 한번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도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보내주신 웅화이팅님의 종목입니다. ST큐브고요. 9,759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입니다. 호재가 있어도 밀리네요. 대응 부탁드려요 라고 왔습니다. ST큐브 오늘 주가 6,620원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계속해서 신저가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 ST큐브 같은 차트가 요즘 되게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떨어지는 이런 종목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사실 뭐 가격대 위치는 저렴한 구간에서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아무래도 이 종목의 실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할 때 재무제표 정도는 보시는 게 좋죠, 당연히. 자,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3년 연속 적자를 내고 있는 기업들은 좀 매수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셔라. 사실 매수를 하지 않으시는 게 좀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호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밀리는 이유는 결국 시장 자체가 좀 하방 쪽으로 내려가고 있을 때 실적이 좋지 않은 종목들은 방어를 해줄 힘이 좀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냐. 그래서 본전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그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좋으신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저점을 좀 이탈해준 부분이 굉장히 좀 불안해 보인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점 이탈해 주게 되면 이전 지지선 또는 저항선에서 다시 지지선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중이 2%밖에 들어가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부담은 되지 않을 가격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중은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역시나 실적이 좋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좀 탈출하고 다른 종목 쪽으로 가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굳이 이 종목을 내가 본전에서 탈출하고 싶다라고 하면 6,600원 부근에서 지지받는지, 그러니까 오늘 종가 부근에서 좀 지지를 받고 올라오게 되면 올라가는 거 보고 양봉 체크를 하고 그때 동일 비중으로 매수를 해보셔서 평단가 줄이시고 바로 탈출하시는 전략, 이렇게 두 가지로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ST큐브 종목 잘 들어봤습니다. 현재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받으시려면요,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그곳에 종목명, 비중, 매수가 이렇게 남겨주시면 정확한 상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요, DR텍입니다. 4,570원 매수하셨고요. 5% 비중입니다. 자꾸만 내려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게요. 차트를 보니까 DR텍도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 3,785원에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작년 전 고점이 9월에 7,000원까지도 갔었던 종목입니다. 많이 떨어졌어요. DR텍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굉장히 내 종목이 떨어지면 너무나도 이제 가슴이 아프고 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마음도 굉장히 불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저는 충분히 나와줄 수 탈출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크게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매수가가 4,570원이에요. 4,570원 구간은 결국에 이 차트의 박스권의 상단 부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지지선과 저항선을 크게 그어보게 되면요. 3,500원 부근에서 5,000원 부근까지 계속해서 지지와 저항을 받는 모습이 연출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점만 깨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금 시청자분이 매수하신 매수가까지 충분히 올라와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홀딩하세요. 홀딩하시고 매수가 근처에 오게 되면 이 종목도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기보다는 다른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예를 들면 PBR이 1 이하인 종목, 정책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그런 종목 쪽으로 좀 매수를 하시는 게, 종목을 교체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DR텍 같은 경우는 본전가 매도 전략을 짜주시면서 요즘 각광받고 있는 저 PBR 관련주들, 이런 쪽 각광받는 섹터에 주목을 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 마음 AI입니다. 3만 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10%입니다. 이름이 참 궁금한데 차은우 닮은 남자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네, 마음 AI 오늘 종가 25,550원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차트 모양새 보니까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AI 관련주들도 한참 잘 가다가 요즘 들어서 또 계속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 AI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일단 뭐 AI 관련주는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음 AI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한 번 더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가가 3만 원이신데 저는 충분히 홀딩 하셔도 뭐 일단은 지금 내 종목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걱정되는 마음이 당연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것도 저는 매매의 한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저점만 크게 이탈해주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홀딩해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불안감을 일단 해소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느 정도 원칙을 정해놓고 여기까지 오지 않는 이상은 내가 비중을 줄이거나 손절하지 않겠다, 이런 굳건한 의지를 갖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 24,000원 부근이고요. 2차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 21,700원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마음 AI는 조금 눌려주더라도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좀 목표가를 높게 잡고 대응을 하셔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고점 부근인 38,000원 부근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여력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1,700원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이 종목 가져가시면 수익까지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마음 AI 홀딩 전략 짜주시면서요. 목표가는 38,000원 부근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현재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어요.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란 톡방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그곳에 종목명, 비중, 매수가 남겨주시면 됩니다. 다음 종목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요. 포스코 스틸리온입니다. 67,000원 매수가고요. 10% 비중이 있으십니다. 포스코 스틸리온 같은 경우는 오늘 49,900원의 종가 확인되고 있고요. 지금 계속해서 그래도 약하게 올라주면서 가격대를 안정권으로 만들어주고 있긴 한 것 같은데, 포스코 스틸리온 또 공시가 하나 떴더라고요. 공시를 보니까 영업이익이 작년에 비해서 조금 떨어졌다, 뭐 이런 좀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포스코 스틸리온은? 작년에 비해서 떨어진 건 맞습니다만 차트상으로 봤을 때 그래도 하방 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건 저는 매력적인 구간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크게 적자를 내고 있지 않거나 뭐 기업에 뭐 큰 부채가 있거나 뭐 이런 종목이 아니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바닥 지금 잘 지지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큰 그림으로 봤을 때도 역시나 쌍바닥 패턴 만들어주고 있다.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추세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셔도 저는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뭐 포스코 스틸 같은 경우 이런 철강 쪽 관련된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당장 시세가 막 분출되면서 빨리빨리 올라갈 수 있는 그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조금 시장에 소외되어 있는 종목이기는 합니다만, 개별 종목 장세로 이슈가 하나 나와주게 된다라고 하면 한번 상승 탄력은 충분히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윗골이 달린 이런 매집봉이 연출이 됐어요. 결국에는 이런 매집봉 같은 경우에는 세력들이 매수세, 그러니까 개미들의 물량을 좀 빼앗으면서 힘을 응축하고 있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하락했을 때의 기간 대비해서 이런 횡보 기간이 1배에서 1.5배 정도 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전고점까지 1차적으로 올라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만 이탈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 수익까지 충분히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5,000원까지는 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이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 종목도 좀 긴 호흡을 가지고 마음 좀
다 잡으시면서 좀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 스틸리온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좀 기다리셔야 되겠지만 분명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는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돈 좀 벌자님께서 보내주신 YC캠입니다. 13,100원에 매수하셨고 10% 비중입니다.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고 싶으신데 목표가를 얼마로 해야 될까요? 라고 왔어요. YC캠 오늘 종가 13,340원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YC캠 같은 경우는 반도체 유리기판으로 또 주목을 받았더라고요. 앞으로의 전망은 괜찮겠지만 단기적 목표가 어느 정도로 설정해야 될까요? 일단 단기적인 시점으로 보시게 되면 사실 뭐 기업에 대한 재무 뭐 이런 것보다도 차트에 대한 기술적 분석으로 보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잡은 타점이 저는 나쁘지 않은 타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돌파 매매 관점으로 접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고점 부근에서 딱 매수를 하셔서 돌파 매매로 목표가를 이제 어느 정도 설정을 해놓으시고 가져가셔야 될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보수적으로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돌파 매매로 크게 먹기보다는 단타적으로 짧게 여러 번 먹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매수 타이밍 너무 좋았고요. 14,300원 부근까지 일단 1차적인 목표가 정해 놓으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이제 10% 들어가셨기 때문에 14,300원 부근에서 반 정도는 털어내시고 나머지 손절가는 본절에 걸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반익반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크게 먹으려고 하다가는 뭐 손실까지 오거나 혹은 그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내가 대처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타로 접근을 하실 때는 반익반본 이 단어를 기억을 해두시고 반절 정도 털어내시고 나머지가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 보너스 개념으로 챙겨가시면 좋잖아요. 내가 절대 손해는 보지 않겠다. 그래서 나머지 비중은 본전가에 딱 걸어 놓으시고 대응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YC캠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돈다발님께서 보내주신 비트컴퓨터입니다. 6,91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20% 가지고 계시네요.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합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요즘 들어서 굉장히 많은 관심 받고 있습니다. 이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는 윤 정권의 이제 하나의 정책 관련주로 묶이면서 이 말 한마디에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오늘 또 신고가까지 경신을 했습니다. 종가는 7,350원에 확인이 되고 있고요. 수익권이시네요. 앞으로의 전망 계속 갈까요? 비트컴퓨터? 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뭐 비대면 의료 이쪽은 저는 너무나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상승했었던 추세가 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평선 배열도 굉장히 좋고 이평선이 수렴을 해줬다 확산을 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더 가져가셔도 좋겠습니다만 역시나 수익을 챙겨가시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매도하는 것도 습관이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구간에서 한 70-80% 정도는 털어내시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눌림목 구간에 나와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크게 눌릴 수는 있으나 어쨌든 지금 구간에서 절반 정도나 70-80% 정도 매도를 하시고 수익으로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는 지금 시점에서 한 가지고 계신 비중의 70-80% 정도는 매도하는 전략으로 짜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대동기업입니다. 12,100원에 매수하셨고요. 1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대동기업 같은 경우는 오늘 종가는요. 11,550원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동기업 자동차 부품 관련주로 엮이면서 요즘 현대차, 기아차 굉장히 잘 가고 있잖아요. 앞으로의 전망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대동기업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제 포스코 쪽 공급 계약 뭐 이런 이슈들로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다가 상승한 이후에는 또 여지없는 하락을 보여줬고 또 이 하락이 좀 계속 이어질 것 같다가 다시 반등이 크게 나와주는 굉장히 변동성이 강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점에서 잡게 되면은 사실 굉장히 좀 어려워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이 위치가 매력적인 구간대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고점에서 사서 내가 수익은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시청자분이 더 크게 수익을 가져가시려면 이렇게 고점보다는 당연히 저점에 있는 종목들을 매수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고요. 이런 고점에서 내가 매수할 때는
목표가를 길게 두시는 게 아니에요. 한 5%에서 많아봤자 10% 정도 딱 단타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접근을 하시고 수익을 챙겨 가시는 게 좋고요. 이 종목으로 내가 30%, 40%, 50% 길게 끌고 가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로봇 관련주이면서 재료들이 굉장히 많이 질비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추세는 얼마든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종목은 대신에 저점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충분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저점 깨지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낙폭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고 주요한 심리적으로 주요한 지지선 구간이 10,000원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000원 이탈하기 전까지는 홀딩해서 기다리시고 약수익권 또는 본절에서 나오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의견 드리고요. 10,000원 이탈하시게 되면 비중을 줄이시거나 전량 손절하시는 거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동기업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한 가지 종목 더 갈 수 있을 것 같네요. 한 가지 종목은요, 칩셋 미디어입니다. 33,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0% 가지고 계십니다.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도 온디바이스 AI로 엮이면서 이제 굉장히 큰 관심 받다가 AI 테마주들의 그 차트 모양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는 25,900원이었습니다. 칩셋 미디어까지 부탁드릴게요. 일단 추세가 깨졌다라고 보는 게 저는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60일 이평선이 보이실 거예요. 이게 초록색 선인데 보통 이 60일 이평선을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 추세가 하방 쪽으로 좀 기울어졌다. 그럼 지지받을 수 있는 구간이 어디냐면 120일 이평선 또는 그 다음 중요한 타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15분 상담 코너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희 마지막 종목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칩셋 미디어 질문을 주셨습니다. 1월 4일에 고점을 만들고 나서 지금 지속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오늘도 종가를 보니까 지금 6%가 넘게 빠진 종목입니다. 현재 25,900원의 종가를 마무리를 했는데요. 이 종목 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일단 매수 타점이 너무 아쉬워요. 지금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면 33,000원 부분이니까 지금 차트상의 이 부분 또는 이쪽 부분에서 이제 매수를 하셨어요. 차트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칩셋 미디어가 이제 시장의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다 보니까 그쵸. 이 종목 좋다 해서 나 지금이라도 사야겠다. 이렇게 급한 마음으로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근데 절대 이렇게 매수하시면 안 된다. 차트상 고점에서 매수하지 말아라.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내 종목이 아니니까 대응 타점 이렇게 잡아가시고 여기에서 추가 매수하시고 여기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끝이에요. 근데 결국에 주식을 하는 건 본인이에요. 본인. 그럼 본인이 내가 이 종목을 매수를 할 때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갖고 내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책임감을 갖고 매수를 하셔야 되고 내가 평생 주식 투자를 할 거라고 하면 매매 습관을 길들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고점에서 매수해서 운 좋게 몇 번은 수익은 볼 수 있지만 이렇게 수익 본 경험 때문에 결국 내 주식 인생이 하락세로 갈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때 절대 사지 말고 내려갈 때 바닥 잡는 거 보고 들어가는 게 초보 투자자분들에게는 가장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런 위치에서 매매하는 습관을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은 벌어졌습니다. 어쨌든 고점에서 매수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탈출하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60일 이평선이 깨지게 된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추세는 하방 쪽으로 내려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디까지 내려갈 것이냐? 지금 검정색 실선이 하나 보이실 텐데 이게 120일 이평선이에요. 그래서 120일 이평선에서 지지받고 기술적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22,000원 부근이 주요한 심리선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지지선 구간을
구간까지 빠져줄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시청자님께서 체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저는 추가 매수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만약에 22,000원을 이탈해 주게 된다라고 하면 가슴 아프지만 저는 좀 비중을 줄이시거나 손절을 하시는 쪽으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22,0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면 더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 그만큼 많이 올라갔었던 종목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단 홀딩 기다려보시고 내 매수가 근처까지 오게 된다라고 하면 좋겠지만 거기까지도 좀 힘들 것 같고요. 일단은 28,000원 부근에서 좀 비중을 올라오게 되면 비중을 좀 줄여보시고 만약에 28,000원 이상 돌파를 해주게 된다라고 하면 본절권에서 다 정리하고 나오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리학적 저항선은 22,000원입니다. 이 선을 좀 이탈하게 된다면 조금 아쉽지만 비중을 줄여보시는 것을 권해주셨고요. 지금 평단가까지 오기에는 시간이 다소 걸려 보인다라는 점을 짚어주셨기 때문에 28,000원 구간 위로 올라온다면 조금씩 좀 빠져나오시기를 권해주셨습니다. 이런 내용들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생기셨다면 연락 주시면은 또 상담이 가능합니다. 022128-8566번으로도 상담이 가능하고요. 저희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들어오시고 추가적인 상담들 계속해서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도 시장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1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사실 믿기지가 않는 게 1월이 이렇게 언제 빨리 지나갔나 싶을 정도로 좀 1월 시장 벌써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근데 1월 한 달을 좀 돌이켜보면요. 시장 자체가 너무 흔들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더더욱 아쉬운 건 미국장은 참 잘 갔단 말이에요. 우리 증시만 왜 이렇게 빠지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1월 한 달 좀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전문가님? 일단 뭐 미국도 잘 가고 있고요. 일본도 잘 가고 그쵸. 있고요. 중국 지수도 잘 가고 있는데 국내 시장만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굉장히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맞아요. 일인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작년 10월 달 그리고 10월 달부터 12월까지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과 기관은 차익 실현하는 과정에서 이번 달 초부터 시작해서 매도세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매도세가 어느 정도는 다 완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이 매도세가 좀 완화가 되면서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와줄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완전히 막 붕괴가 돼서 리만 브러더스 사태처럼 뭐 지수가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까지는 저는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외국이나 기관도 마찬가지고 선물에서는 롱 포지션, 그러니까 매수 쪽이 강한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기대치는 저는 상방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니까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내려가고 있을 때 제가 항상 뭐 지겹게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큰 이벤트 FOMC 발표 이후에는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고 바닥을 잡아주는 구간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때를 좀 공격적인 매수세로 작용을 하시게 되면 지금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에게는 너무 좋은 타이밍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조금 내가 물려 있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추가 매수에 좋은 타점이 나올 수 있는 기회니까요. 이런 고민들 그리고 내 종목이 추가 매수해도 되는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항상 종목 상담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제가 다 하나하나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장 상황이 어려울수록 조금 더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의 열광에 있을 때는 돈을 벌기 쉬운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기억을 하실 게 많은 분들이 따라탈 때는 또 폭락장도 함께 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장을 나만의 기회의 장으로 만드시는 방법이 오늘 이 시간 다 녹여주신다고 하니까 오늘 이 시간 정신을 딱 집중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국의 땅 기법 오늘도 한번 배워볼 텐데 그 기법에 대해서 배워보기 전에 제 옆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먼저 기법 다운받으시면서 이야기를 더욱더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장 상황 대비 여러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주는 청계 기법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계 기법 어떤 기법일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네. 지금 시대는요. 그렇게 해서는 돈을 벌기는 저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성실성,
노력하는 거 이런 거 모두 다 중요하지만 우리는 좀 투자 입장에서는 좀 영리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 효율적으로. 네,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결국에 효율적으로 한다라는 건 우리가 좋은 도구를 채택함으로써 내 노력, 내 시간 대비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항상 비유를 드리지만 맨손으로 우리가 땅을 판다라고 하면 10시간 파도요, 뭐 깊게 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삽이라는 도구 아니면 포크레인 같은 기계를 이용한다라고 하면요, 아무리 열심히 내가 손으로 파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웅덩이를 만들 수가 그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주식 공부 하나부터 열까지 지금부터 이렇게 쌓아가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럴 여력, 그런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천국의 계단 기법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원칙 매매까지 하면서 수익은 덤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핵심이 바로 천개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노란 톡방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천국의 계단 기법 다 하나하나 드릴 테니까요. 오늘 꼭 들어오셔서 천국의 계단 기법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 뭘까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에 돈보다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써야 좋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투자에도 똑같이 한번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열심히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기법 하나를 받으셔서 효율적으로 투자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기법, 천개 기법 오늘 한번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포착 조건, 어떻게 조건을 받으면 좋을까요? 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이 천개 기법의 핵심 메커니즘은 뭐냐면요, 세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PBR 1 이하의 그쵸. 종목들이 수혜를 받으면서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자, 올라갔을 때 윤지 아나운서가 1,000만 원 산다고 해서 이게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죠. 뭐 제가 1,000만 원, 2,000만 원, 시청자분들이 뭐 3,0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산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종목은 왜 올라갔냐면 덩치가 큰, 자금이 많은 세력들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이 크게 올라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청자님들께서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세력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결론적으로 주식의 가격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주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세력을 따라간다라고 하면 세력들이 매집할 때, 매수할 때 나도 같이 매수하고 매도할 때 나도 같이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 세력만큼 큰 수익을 개인 투자자도 올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 특히나 이제 기술적 분석을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 세력들의 매집 패턴, 세력들이 언제 매수하냐 이런 것들을 추적하는 게 기술적 분석의 또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걸 하나하나 공부하시기에는 너무나도 어렵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게 누구나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게 바로 천개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거는요, 이 천개 기법의 사용 방법, 다시 말하면 세력들의 이 매집 패턴을 얼마나 쉽게 파악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조건이 위거래일 전 대비 상승이에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세력들은 매집할 때 시장에 좀 소외되어 있던 종목들을 매수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소외되어 있는 종목들의 차트 패턴을 보면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좀 작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알게 모르게 6개월, 뭐 길게는 1, 2년 동안 매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뉴스 그리고 미디어에서 이 종목 좋다라는 호재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급격하게 상승을 하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언제 매수를 해야 되냐면 세력들이 이제 힘을 터뜨리기 직전, 시세를 분출하기 직전에 매수 타점을 잡고 바로 우리도 매수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거래일 전 대비 상승이라는 건요, 이제 횡보를 하다가 상승 추세로 전환하기 바로 그 타이밍에 우리가 매수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단기간에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건 두 번째는 세 번째 계단 돌파 시도 또는 돌파를 할 때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는데, 이 세 번째 계단이 뭔지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제가 차트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천계기법 받아가시잖아요. 그리고 어떤 종목이든 검색해 보셔도 돼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도 좋고요. 아니면 내가 신규로 이 종목 내가 들어가고 싶었는데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종목이었나? 궁금하실 수도 있잖아요. 특히나 내가 물려있는 종목들은 세력이 매집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본정권에서 탈출할 수 있을 가능성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오늘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한국 무브넥스 반도체 관련 종목 중에서 저평가 구간에서 굉장히 고점까지 올라간 종목이에요. 이 종목을 제가 예시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거 똑같이 따라 하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로 체크하셔야 될 게 기둥이에요, 기둥. 이 1000개 기둥인데 이 기둥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세력들이 매집을 완료했다라는 신호거든요. 자, 파란색 기둥 딱 보이시죠? 1차적으로 세력들이 매집을 완료했다. 그럼 이때 바로 우리가 매수에 들어가면 되냐? 그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조건 두 번째가 세 번째 계단 돌파 시도 또는 돌파를 할 때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아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 세 번째 계단이 어디냐면 빨간색 굵은 선이 차트상 보이실 겁니다. 이 빨간색 굵은 선이 세 번째 계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00개 기둥이 떠준 이후에 세 번째 계단인 빨간색 선을 터치를 해주거나 돌파를 해줬을 때 우리가 매수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차트를 보시면 기둥이 떠졌고 빨간색 선 세 번째 계단을 터치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에 과감히 매수를 해주면 됩니다. 이 가격대가 5,000원대 가격대고요. 고점 9,420원까지 거의 90% 이상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이 1000개 기법을 통해서 너무나도 쉽고 간편하고 이해되기 쉽게 가져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전문가님 그러면 1000개 기법으로 포착된 종목들은 다 올라가나요? 무조건 다 올라가나요? 아닙니다. 떨어지는 종목도 있고요. 올라가는 종목도 있어요. 100% 다 맞는 그런 기법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전문가님 1000개 기법 안 좋은 거 아니에요? 크게 떨어지면 어떡하죠? 그래서 제가 이 1000개 기법의 손절 라인을 명확하게 해드려요. 자, 이 손절 라인은 어디냐면 검정색 굵은 선이 하나가 보이실 텐데 이 검정색 굵은 선이 손절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00개 기둥이 떠준 이후에 빨간색 선 세 번째 계단을 터치해 줬어요. 근데 검정색 선이 첫 번째 계단을 이탈해 주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과감히 손절을 해 주셔야 된다. 근데 이 손절폭이 5%에서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손절을 못해서 그동안 마이너스를 보고 내 계좌가 굉장히 울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이렇게 원칙 없으셨던 분들 이 1000개 기법 하나로 손절 라인, 매수가까지 완벽하게 잡아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익은 90% 이상, 50%에서 90%, 크게는 200% 이상 올라가는 종목들도 정말 많이 있으니까요. 오늘 1000개 기법 꼭 받아가시고요. 두 번째 현대바이오 차트도 가져왔어요. 현대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1000개 기둥이 2개 나왔다고 해서 당황하실 필요가 없고, 자, 좌측을 기준으로 해서 1000개 기둥이 떠졌어요. 세 번째 계단 터치해 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과감히 매수를 해주면 돼요. 굉장히 쉽죠. 그리고 첫 번째 계단인 검정색 붉은 선을 이탈해 주지 않는 이상 이 종목은 홀딩해서 가져가시면 되는데, 자, 보시게 되면 검정색 선인 첫 번째 계단을 캔들이 이탈해 주지 않았죠. 그럼 이 종목 어떻게 해요? 홀딩해서 계속 가져간다. 그러면 고점 41,200원까지 40%에서 50% 이상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 굉장히 어렵고 지지선 저항선 긋는 것도 어렵고 추세선이 뭐야, RSI가 뭐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신 분들은요, 오늘 1000국의 계단 기법을 무료로 다 받아 가시고요. 내가 직접 투자하시기 전에 이 종목으로 모의 투자를 해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눈대중으로 보신 이후에 정말 내가 이 종목, 이 기법이 괜찮다 하시면 그때 투자를 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실 게 없을 때는 무조건 도전하시는 게 좋죠. 안 하실 이유가 없다라는 거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 1000개 기법 100% 다 드리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1000개 기법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도 1000개 기법 포착 조건에 대해서 차트를 통해 살펴보면서 배워봤는데요. 너무 쉽습니다. 정말 딱 4가지만 보면 되는데 1000개 기둥과 1가지, 2가지, 3가지 계단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손절 라인과 매수 타점까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기법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이거를 차트에 녹여보셔서 매수하실 때 한번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차트 다운받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 옆에 보이는 QR코드를 카메라 갖다 대시면
들어가시면 링크 하나가 뜰 겁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노란톡방 들어와 주시고요. 청계 기둥 다운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한 치 앞도 알기 힘든 게 주식시장이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요새 주식시장에서 이런 말이 떠돌고 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이 점 찍어주면 반드시 오른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대표적인 테마가 지금 저 PBR주 이런 걸 좀 많이들 강조를 하신대요. 그런데 오늘 들고 온 종목이 바로 저 PBR주의 대표적인 종목이죠. 한화생명 들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청계기둥이 언제 떴을까라는 게 궁금해졌는데 한화생명 도대체 언제 떴을까요? 네, 뭐 PBR 1 이하 관련주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그쵸.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천계 기법을 통해서 이런 정책적인 이슈가 있기 전에 천계 기법은 포착을 네. 해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있는 어떤 호재들을 미리 지금 뭐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뭐 세력들, 정보에 빠른 이런 세력들은 알 수가 있으나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이런 정보를 그쵸, 모르죠.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세력들은 정보를 알고 있고 세력들은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선침해를 하고 미리미리 사놓겠죠. 우리는 정보는 알 수 없지만 세력들을 찾는 방법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천국의 계단 기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세력들의 흐름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가 앞에 어떤 호재는 있을지 몰라도 이 종목이 호재가 이제 나올 거다 정도는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청계기법 여러분들이 꼭 받아가시길 네. 바라겠고요. 지금 이 PBR 0.1 이하의 종목들이 왜 올라가고 있냐를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그쵸. 있어요. 그래서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해서 국내에 있는 종목들이 전 세계적인 시장에 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받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뭐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인 PBR 지수가 4.58배, 그리고 니케이 같은 경우는 1.48배거든요. 근데 국내의 경우는 0.9배 정도밖에 안 돼요. 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지수를 들어 올려야겠다라는 관점도 있고요. 뭐 이것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지금 니케이도 잘 가고 항센도 잘 가고 그리고 나스닥도 잘 가는데 국내 시장만 안 가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들어 올리겠다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PBR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정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음식 혹시 뭐 좋아하세요? 떡볶이요. 네. 그 윤지 아나운서가 떡볶이 가게를 차리는데 1,000만 원을 네. 들여서 떡볶이 가게를 차렸어요. 그러면 이 주식 시장에 상장을 했는데 지금 이 떡볶이 가게가 2천만 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PBR이 몇 배일까요? 2배? 맞습니다. 1,000만 원을 들여서 주식 시장에 2천만 원에 판매되고 있으면 PBR이 2배고요. 1,000만 원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1,000만 원에 판매가 되고 있으면 PBR은 1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PBR이 1 이하라는 건 굉장히 주식시장에서 싸게 팔리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생명 과연 언제 이 기둥이 떴나 저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생명 차트 300일 차트 보시게 되면요. 자, 진짜 얼마 안 됐죠. 1월 24일 날 포착이 됐고 굉장히 낙폭 가대 구간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고 바로 천개 기둥이 나와줬어요. 정말 타이밍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20일 차트로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요. 역시나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그 바로 직전에 우리가 천개 기둥이 나와줬고요. 정말 몇 거래일 안 됐습니다. 거의 5거래일, 4거래일 만에 15%의 수익. 작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 상승은 저는 초입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고점 부근인 3,150원 구간 뚫어주게 되면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는 게 하나생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들어가시기보다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눌림목 구간 잡고 들어가시는 게 좋은데요. 역시나 그 눌림목 타점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하나생명까지 살펴봤는데요. 이 종목, 저 PBR 종목 중에 대표적인 보험 업종 중에 이 천개 기둥이 뜬 종목입니다. 눌림목 타점이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지금이라도 QR코드를 스캔하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셔서요. 언제 들어가면 좋은지 조금 더 자세하게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리뷰 타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저희 두산밥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11월 22일에 들어간 종목이었는데요. 당시에
어제 목표가로 58,800원이 제시가 됐었고 지금 기준으로 수익률 20%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좀 매수할 만한 포인트가 아직까지 안 들어가신 분들을 위해서 이 종목 정말 좋습니다 할 만한 포인트가 추가적으로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저평가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두산마켓 또한 PBR이 1 이하인 종목이고 PER도 11 이하예요. 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실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고 이런 종목들이 실적만 좀 받쳐주게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산마켓이 그동안 좀 많이 눌려줬던 이유가 사실 이 기업에 대한 큰 문제가 있었던 종목은 아니에요. 그냥 지수가 내려가니까 따라 내려갔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 기업에 문제가 없는데 지수 때문에 내려간 종목은 다시 내 원래 가치까지 올라가게 돼 있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두산마켓 매력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37,400원 저점 부근 찍어졌을 때가 RSI 과매도 구간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RSI 과매도 구간 이후에는 상승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고 기술적 분석의 가장 기초적인 분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후에 1000개 기둥이 하나가 아니라 2개가 나와줬다라는 건 매집하고 있는 힘이 훨씬 더 강하다라는 뜻이고 첫 번째 근거인 RSI 과매도 구간 그리고 두 번째 근거인 1000개 기둥 세력들이 매집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이 두 가지 근거를 통해서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역시나 세 번째 계단 돌파해줬기 때문에 제가 22일 날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점 굉장히 높여가고 있으면서 상승 추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 부분도 충분히 돌파해줄 수 있고 20% 이상 저는 한 57,000원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이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들어가기에는 나쁘지 않은 타이밍이긴 합니다만 조금 더 분봉 프레임으로 자세한 대응 타점, 눌림목 구간 잡아내실 분들은 오늘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하나하나 안내해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두산마켓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이 최근에 차곡차곡 좀 그래프를 우상향으로 만들어 가다가 오늘 처음으로 국내에서 수소 지게차를 발명을 했다라는 이야기 나왔고 영업이익까지 참 좋게 개선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길게 장대 양봉을 만들어준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종목에 대해서는 57,000원 그리고 그 이상까지 목표가 상향해 주셨으니까요. 이러한 내용들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동국제약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12월 달에 공략한 종목이었는데 사실 이 종목은 1월 12일쯤에 고점이 나왔었고 한번 눌려줬다가 다시 한번 고점 부근으로 노크를 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워낙 유명한 좀 제품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또 신약 개발에 대한 이슈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동국제약 같은 경우 굉장히 좀 탄탄한 기업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 2차전지 관련주 같은 경우는 PBR이 뭐 55배, 66배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는데 동국제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고 있고 재무제표도 굉장히 탄탄한 데 비해서 PBR이 1.5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PER도 뭐 평균치 이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이 종목이 안 올라갈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크게 뭐 이슈가 나오지 않고 있어서 조금씩 올라가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역시나 뭐 지금까지는 큰 호재는 나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성실하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국제약 같은 경우는 제가 11월 15일 날 1000개 기법이 포착이 돼서 지금 이때 제가 방송했을 당시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면 24% 정도의 수익을 챙겨 가셨을 텐데 뭐 오늘 조금 늘려주기는 했습니다만 추세선 이탈해주지 않았어요. 빨간색 선이 이 빨간색 화살표가 추세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직 이탈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냥 들고 가시면 돼요. 들고 가시면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좋고요. 단기적으로 보셔도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지금 고점 19,000원쯤에 지금 고점이 형성돼 있는데 이 고점 충분히 뚫어줄 수 있고 뭐 52주 신고가 얼마든지 경신해 줄 수 있는 종목이다. 동국제약은요. 저는 뭐 단기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기는 합니다만 눌려줄 때 저는 조금씩 분할 매수하시는 것도 조각 투자하시는
주거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종목도 빠르게 리뷰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세경 하이테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9일에 저희가 들어간 종목이었고요. 목표가에 소폭 못 미치게 한 160원 살짝 밑에 좀 터치를 해준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벌써 단기간에 20%가 넘는 수익률을 가져다 준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세경 하이테크는 딱 이거 보시면 돼요. 폴더블폰의 이 성장세와 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굉장히 저는 매력적인 가격대 6,480원 제가 이때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뭐 20% 정도의 수익을 달성을 했습니다만 역시나 저는 목마르다. 앞으로 더 갈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고점 부근이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 구간이었는데 저항선이었는데 저항선 뚫어주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죠. 이 저항선은 지지선으로 바뀐다. 그래서 지금 근래 차트 보시게 돼도 밑골이 달려주면서 이 저항선 부근을 지지해주면서 지금 좀 버텨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 종목도 추세 깨지 않고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걱정하지 마시고 홀딩하시게 되면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세경 하이테크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리뷰까지 한번 만나봤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언박싱 타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 텐데요. 시장 상황이 참 안 좋지만 오늘의 언박싱 종목은 소폭 움직임을 좀 보여줬습니다. 바로 대창단조 들고 오셨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장비 업체로 알려져 있는데 자동차 부품주로도 오늘 연관이 돼서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좀 연관지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자동차주 요새 굉장히 잘 가잖아요. 특히나 기아가 현대차의 시총을 좀 꺾기도 했는데 자동차 쪽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랑 연관지어서 좀 재료 설명 먼저 부탁드립니다.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완성차 기업들이 많이 올라간 이후에 제가 그 다음에 추천드렸던 이 업황이 자동차 부품 관련주를 말씀드렸죠. 자, 지금도 자동차 관련주들이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완성차 관련주를 매수하실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황군이 무엇이냐 이런 생각에 발상에 전환을 하셔야지 주식으로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자동차 부품 관련주 대창단조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을 제가 더욱더 추천드리는 이유는 요즘 가장 핫한 PBR 1 이하 관련주들 굉장히 핫하죠. 대창단조도 PBR 1 이하라고 보시면 돼요. 0.6에서 0.7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평가 받고 있고 업황이 좋다라고 하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 아무래도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세력들의 매직 구간 그리고 RSI 과매도 구간까지 겹쳐진 이후에 1000개 기둥이 나와줬다. 지금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대예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하방에 위치해 있고 고점 대비해서 50% 정도는 떨어졌어요. 여기서 쌍바닥 패턴까지 나와줬죠. 뭐 진입근거도 너무 풍부하고요. 이런 종목을 매수하지 않으면 어떤 종목을 매수할까요? 저는 대창단조 너무너무 추천을 드리고요. 대창단조 같은 경우는 매수가 5,800원에서 첫 번째 계단 위까지는 모두 매수 가능 영역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정말 보수적으로 잡아드렸습니다. 6,500원 목표가로 잡아드렸는데 그 이상 올라갈 만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오늘 대창단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1000개 기법과 함께 대응 전략까지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언박싱 종목은 대창단조 만나봤습니다. 차트상 위치도 너무 좋고요. 재료도 좋기 때문에 이 종목 매수 전략 화면으로 체크하시죠. 네, 1월의 마지막 거래일도 시장은 참 힘들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내일은 2월인데요. 2월 첫날부터 좀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새벽 4시에는 FOMC 회의가 결과가 예상이 되는데 97%로 금리 동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금리 향방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주목해 보시면서 내일 이 시간도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돌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